정치 후원금, 네. 심상정 의원, 중부대가 심상정 전 의원에게 줬던 정치 후원금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그래서 네. 불법 의혹이 네. 있다라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까지는 쪼개기 후원이 맞다라고 그래서 중부대 이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 의견 송치를 해서 네. 검찰이 사건을 들고 네,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하나 의혹을 제기한 거는 쪼개기 후원을 넘어서 사실상 청탁이 있었고 네. 이 대가성으로 정치 후원금이 간 거 맞습니다.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 동부지검이 이 부분을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죠? 네.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혹시 우리 PD님들 그 타임라인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이 댓글에서 좀 반박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한 장짜리 예. 올려주시면 사실 그 동부지검에 제가 국가수사본부 수사 때는 네. 그 고양시와의 그 통화 네. 그거를 그때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핸드폰이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못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타임라인이 지금 보이죠? 화면으로. 예,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2017년 4월 24일 날 이날 이제 전 이사장이 심의위원에게 그 청탁을 위해서 후원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사유는 경기도 넥스트 창조 오디션 2017년도 사업이었고요. 이것을 이제 청탁하기 위했던 부분인데요. 이 4월 24일 날 후원금을 전달하고 청탁을 위해 쪽지를 전달을 하는데 이 쪽지를 저한테 이제 작성하라고 지시를 해서 제가 줬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27일 날 2017년 4월 27일 날 사업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고양시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여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댓글 중에 뉴 무브먼트라는 분이 조금 물타기를 이게 본질과 좀 필요 없는 부분인데요. 당시 뭐 성남 FC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했고요. 당시 시장이 최성 시장이다. 또 그리고 뉴 무브먼트 분이 쪽지가 전달된 건지 정확히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쪽지 전달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밝혀졌던 부분이고. 아, 그게 확인이 됐습니까? 예. 쪽지가 전달이, 그러니까 쪽지와 돈, 후원금. 예. 이제 이 부분이 전달을 누가 했는지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교수님께서 네. 그 한 장짜리 문서 쪽지를 네네. 써서 이사장한테 전달을 했고 네. 이사장이 심상정 의원이나 보좌관이나 네. 전달한 게 확인이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전달을 그러니까 이사장이 주는 후원금을 전달한 거는 이사장의 친구 아들이 전달을 했고요. 아, 예. 예, 정확합니다. 누가 전달했고 받은 보좌관이 있어요. 음. 예, 그 보좌관이 저희가 생각하는 보좌관이죠. 네. 그래서 이때 이게 수사 때 저희한테 이제 여쭤보셨던 부분들인데요. 그 타임라인 다시 보여주세요. 타임라인 내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독자 중에서 우리 굿모닝 충청의 댓글에 뭐 최성 시장이 이걸 해줬다 뭐 이런 뭐 얘기 이재명 지금 그 이재명이 당시에 그 뭐죠 경기도지사가 아니냐 이러는데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그 밑에 보세요. 제가 이제 4월 27일 날 이 사업 탈락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때까지는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4개 과제가 올라갔으니까 최종으로는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제 중부대가 탈락됐다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탈락했다는 보고를 이제 현 총장이 이사장의 아들에게 합니다. 예, 그러고서는 이사장의 전화를 엄청 받아요. 그거는 이제 현 총장, 이사장의 장남과 이 부시장이 이제 만나게끔 해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그쪽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추진을 못한다. 이렇게 고양시에서 만남을 거부했다는 네, 거죠? 고양시에서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28일 날 저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이번에 제가 핸드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걸 찾았고요. 국가수사본부 수사 때는 제가 이걸 찾지 못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경찰에는 그때 찾지를 못해서 못 못 줬고 줬고 검찰에는 줬고 올 1월에 제가 이걸 줬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청탁 관련으로 전화가 왔다. 그래서 항의를 받고 있는데 요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 내용에 지금 쪽지가 전달된 건지 정확히 확인도 안 하고 쪽지랑 후원금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건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댓글에서는 왜 뭐 채성시장 이런 부분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팩트 체크를 하고 요 내용을 네,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당시 고양시장은 민주당 소속의 최성시장이었습니다. 네네. 당시 경기도지사는 그 보수정당의 남경필 남경필 지사였습니다. 씨가, 네, 네. 이게 이제 정확한 2017년도 당시니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고양시장이나 경기도지사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렇죠. 예, 네. 심상정 의원 그리고 중부대, 왜 심상정 의원과 관련해서는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냐, 그리고 중부대가 어떤 식으로 진보정당 그리고 또 검찰 이런 데와 유착을 맺고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올해 1월에 발견을 하고요. 핸드폰을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 보냈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연락을 필요한 게 있으면 하겠다 하더니 네. 캐비넷에 집어넣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수차례 전화를 하셔서 수사 진행 상황을 여쭤보셨죠? 아주 자주 했어요. 왜냐면 녹음을 했던 부분은 전화할 때마다 같은 소리를 하니까 이젠 좀 남겨봐야겠다 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녹음 안 한 것도 여러 번 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 당시 네. 이제 정의당 대표였죠. 그래서 그 대표의 수상한 행적,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보니 뭐 이런 사실을 근거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충분히 합리적으로는 의심이 든다까지는 얘기를 했지만 저희 억지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저희가 지난번 1편 방송을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많은 부분에서 뭐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뭐 이런 데서 글을 올렸는데, 김경영 교수님이 아무래도 제보자로 직접 나섰기 때문에 네. 좀 정의당 관계자로부터 뭐 약간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서요? 그 정의당, 사실 저는 2018년도 저희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대학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심하게 가혹하게 이제 탄압을 받고 노조가 이제 와야 됐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정의당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하지도 않았고, 뭐 페이스북에 그런 분들의 글을 제가 뭐 이렇게 검색해 보지도 않았는데요.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 문자 정자 은자라는 부대표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그 제보자의 뭐 일방적인 주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직업이 교수니까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젖먹던 힘까지 근거로 제시하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런 댓글들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런 글들을 좀 멈춰줬으면, 전 사실 대학으로부터 받는 탄압과 신변 위협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정의당 측에서 이렇게 2차 가해 또는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을 멈춰 주시길 바란다고 제가 정중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좀 속상한 부분인데요. 우리 그때 중부대 산학협력단의 그 심상정 보좌관 아들 때문에 쫓겨나신 우리 선생님들, 그 문제도 묵인하고 계시고, 지금은 공익제보자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보로 인해서 여러 번의 대학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 조치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자한테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누가 이제 제보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득권과의 싸움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경환 교수는 이 중부대 내부 비리와 관련해서 네. 권익위원회에 최초 신고를 했고,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네, 받았죠. 예. 두 차례. 권익위로부터 공익제보자로 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물론 뭐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 뭐 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보호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정의당이 진보 정치를 그 표방하고 네. 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라고 하면 지금 중부대로부터 그래서 또 해직 처분까지 받아서 저는 계속, 예. 뭐 저기 해직이 아니고요. 면 그냥 면직입니다. 면직 예. 예, 처분까지 받아서 네. 지금 최근에야 이제 복직이 결정이 재판으로 복직은 아니고요. 예. 1, 2심을 이제 권익위를 상대로 중부대가 소송을 걸었고 예. 1, 2심을 권익위가 이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중부대는 상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보도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으면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은 김경환 교수님 말고 저희 저널리스트나 굿모닝 충청에 항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 대응을 할 테니까요. 예. 최소한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 지금 1편에서 심상정 의원과 중부대와의 그 정치 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네. 2편에서는 그 정치 자금이 또 그리고 이제 청탁과 연결돼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 지금 이제 계속 취재하다 보니 격과지로 중부대가 교육부하고 연관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진짜 이제 교피아 문제가 심각한데 네. 그 얘기를 하면 진짜 날밤을 새도 지금 뭐 모자라는 그런 다음번에 쪽인데. 또 예. 기회 되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 교피하는. 그런데 뭐 저기 교육부에게 제가 좀 일침을 가하겠습니다. 행정고시 열심히 보셔서 부실사학, 비리사학을 위해서 그 대변하고 봐주고 그리고 퇴임 후에 대학으로 옮겨서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학들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 보도를 하고 나서 어떤 연락들이 많이 오냐면요. 우리 대학 문제랑 너무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피아들 반성하시고 퇴임하시면 절대 대학으로 근처로도 사립대, 국립대 할 거 없이 공공기관 할 거 없이 오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학의 부패의 중심에는 교육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대학 출신인 행정고시 출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꼭 보고 계신 교피아들에게 제가 일침을 가하겠습니다. 그 교피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나중에 또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예. 오늘은 그냥 네, 네. 살짝 왜냐하면 교육부가 왜 감사처분 재심의를 인용을 했는지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했거든요. 예. 그 정의당이 계속해서 저희의 보도가 허위 보도다. 네. 결국은 이제 교수님의 제보가 허위 제보라는 얘기죠. 이거 관련한 좀 재반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의당이 그러니까 심상정 전 의원이 네. 그 반론한 부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의 보좌관 아들이 중부대 산학협력단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당시 면접관으로 채용을 결정한 사람이 당시 산학협력단 부단장이었던 제보자 김경환 교수였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당시 진술 과정에서 뭐 네. 어느 진술인지 뭐 경찰 진술인지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술 과정에서 채용 외압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김 교수님이 그렇지 않다. 채용 외압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네. 라고 심상정 의원이 반론을 해왔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수사 진술조서가 있다면 공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다는 거죠? 네, 교수님?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제보했는데 채용의 외압? 이사장의 녹취록만으로도 충분히 채용의 외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두 번째,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걸 제가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6명의 직원들도 지키지 못하는 저이고 저까지 이제 그 직원 노조까지 다 파괴시킨 다음에 이후에 이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저도 중징계 해임. 예, 그리고 또 다시 2020년도부터 계속 징계를 시도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권익위의 불이익 조치 금지에도 불구하고 면직돼서 지금 네. 제가 3년 가까이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다 승소했지만 무슨 저한테 권한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런 권한이 저한테 있었다면 6명의 직원들을 제가 보호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채용 외압이 없었다라는 이런 허구맹랑한 주장을 여기다 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그냥 내용 증명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거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6년간 달려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쳐도 우리 그 비정규직 직원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탄압, 이거를 제가 이 기득권과 싸워보고자 한 걸음 내디딘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해당 내용이 있다면 언론사로 보내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 이제 심상정 의원 네. 측의 주요 반론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우리는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쪼개기인지는 뭐 우리가 몰랐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네. 그쪽에서 그렇게 보냈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다 정상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오늘 또 보도를 했지만 사실상 지금 청탁이 오간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객관적인 물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첫 번째 이제 그 대선 때잖아요. 2017년 4월 24일이 이제 대선 때인데. 대선 직전이었죠. 직전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청탁을 했고, 그리고 고양시청의 공무원에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쪽지를 준 것도 사실, 돈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어요. 현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청탁을 했다는 것도 사실인데 이때는 제가 국가수사본부 수사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를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측에서 의원 측에서 반론한 쪼개기 후원, 난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중부대 교직원이 한 400명이 될 건데요. 왜 100명만 했을까요? 문제 안 되는 교 직원들에게만 각출을 한 겁니다. 그 후원이 됐다면 동시에 같은 날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후원 기부금 리스트에 다 뜨게 됩니다. 네. 이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정치자금법을 피해 가려면 준 측, 받은 측에서 서로 몰랐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시청자분들께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건데요. 이건 수사기관에서 좀 애를 먹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제가 동부지검에서 그때 확인 전화가 오셔서 제가 그 확인 전화는 오셨거든요. 중부대 교수들이요. 좀 비겁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당시에 100여 명이 이제 돈을 냈으니까 전화를 네. 누가 받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가 여러 사람한테 갔는데 서로 문자를 주고 받습니다. 이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지 말자라고 해서 조사를 이렇게 뭐 아마 이제 검찰에서 전화로 하신 것 같아요. 직접 소환을 하진 않고. 그랬더니 자의적으로 우리가 그냥 냈다라고 하는데요. 정치자금 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 대학의 평가나 또는 사업 청탁이나 중부대에 대한 뭔가의 특혜 이런 거를 위해서 돈을 내고 정치 후원금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실체적 진실이 왜 지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냐면 준 측, 받은 측에서 서로 함구하는 거예요. 저는 교수들이 굉장히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 교수직에 미련이 없거든요. 예.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고난의 길을 겪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여러분, 전국에 있는 사학의 교직원 여러분, 불법 부당한 업무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당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고 우리 대학만 잘 살면 돼 라는 그런 이기심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경환 교수가 수사기관에 제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시청자분이 느끼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이렇게까지도 많은 제보를 줬는데 왜 검찰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오늘 김경환 교수님이 준비한 피켓이 있죠? 있죠. 예. 네. 네. 제가 피켓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화면으로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말고 제가 이것을 지금
보내드렸죠. 그래서 우리 PD님들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한테.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서울 동부지검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 동부지검이 우리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예, 뭐 금산경찰서나 동부지검 수사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교비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 중부대 전 이사장과 이제 관련자들을 송치를 했습니다. 네. 네. 5명을 송치를 했는데요. 현 이사장의 장남만 왜 뺐습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면 나머지 관련자들도 어차피 이사장 지시에 의한 건데 빼주셔야죠. 동부지검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2주 뒤인 7월 19일 날 이 해당 사건에 대한 공판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동부지검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왜 현 총장만 빠진 것인지. 네, 이제 두 번째인데요. 교육부 이제 봐주기 감사입니다. 저는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이걸 좀 보고하겠는데 교육부 봐주기 감사. 교육부 왜 이러십니까? 예. 지금 만약에 교육부가 이거는 이제 뭐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고 뭐 진보 정당이 집권을 하고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 그렇죠. 교피아들의 카르텔은 아주 견고합니다. 왜 교육부 이렇게 하십니까? 중부대 현 비서실장이 교피아인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특혜 채용, 왜 보좌관 특혜 채용 아들에 대한 재심의에서 이 내용을 심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심의가 있었다면 적어도 인턴에서 계약직일 때 제가 인사위원이었거든요. 저도 없이 누가 심의를 합니까?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빼고 심의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자, 세 번째. 예, 제가 충남 금산경찰서의 부실수사. 이렇게 지역 경찰서와 대학들의 유차 오래됐습니다. 왜 보좌관의 아들, 이 보좌관의 아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없었는데도 인사위원회 있었다고 주장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 재수사를 요청드립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정의당과 중부대에 드리는 말입니다. 중부대로부터는 제가 뭐 탄압을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 없이 잠도 못 잘 정도고요. 그것도 힘든데 정의당에서 이렇게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리고 집단 마녀 사냥식에 이런 비방은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제보자인 저도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교수님 잠시 쉬시고요. 네. 그 정의당 반론 중에 요 부분은 이제 최 기자님하고 저희가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 네. 심상정 전 의원이 이렇게 또 반론을 해왔습니다. 이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굿모닝 충청과 서울의 소리는 쪼개기의 경우 준 사람 받은 사람 쌍방이 다 처벌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분명한 법률적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준 쪽은 문제가 되고 받은 우리 쪽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단정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보도를 했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준 쪽 받은 쪽 다 처벌할 수 있는 게 정치자금법에 적혀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받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정의당이 최 기자님이 이미 벌써 사례를 해서 밝히기도 했고요. 저도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2024년 2월 20일 그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를 보면 이렇게 네. 했습니다. 단독 새마을 금고 직원의 후원 강요 또 쪼개기 후원 이러면서 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지를 올린 건 지점장, 본문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 계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규백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동대문 각 해당 금고 영업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네. 통상의 정치자금법, 후원금 관련해서 쪼개기 의혹은 준 쪽보다는 받은 쪽
게 언론이나 수사기관이 보통 지금까지 초점을 맞춰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심상정 의원과 중부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이하게도 심상정 의원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지도 않고 언론에 보도 한 줄 나오지 않고 그렇죠. 중부대만 수사를 했는데 그나마도 선거 앞두고 정치 후원금 관련한 거는 기소도 하지 않았다. 이게 저희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쪼개기 후원이라는 게 명백한 이유가 보통 쪼개기 후원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윗분들이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지시를 할 때 혹시나 노조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루트로 얘기를 할까봐 사람들을 고릅니다. 그래서 그룹을 져서 몇 사람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후원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러면은 솔직히 강요한 내용을 녹취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증명하게 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중부대 사안 같은 경우는 좀 쉬운 게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뗐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날 한시에 떼서 100명 이상이 들어갔으면은 심상정 의원실에서 모른다 하기가 상식적으로는 좀 그렇죠. 잘 이해가 어렵죠.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최장 끝판 심상정 편 저희가 화요일과 오늘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시청자분은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기자 출신으로서 개인 유튜브보다는 그 언론인으로서 최대한 팩트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만약 저희가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상식적으로 너무 선을 넘는다, 뭐 마타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저희한테 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미진한 부분은 더 취재를 해가지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뭐 한 말씀? 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언론사 우리 굿모닝 충청과 이제 대표님도 물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걸 보도해 주시고 우리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님도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언론사 또 우리 저널리스트와 굿모닝 충청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사에도 후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또 이런 취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후원도 많이 부탁드린다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정의당과 심상정 전 의원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 저희 보도에 불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반론 내용 인정하고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그 결론 났거나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저희는 의혹 제기 좀 이상하다.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재명이나 이화영이나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나 의혹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상하다. 이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의당은 지금까지 비정규직과 청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 정치를 한다고 표방해 왔습니다. 최소한 제가 이번에 정의당과 심상정 전 의원에게 드렸던 질문, 중부대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청년 6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질문을 보냈음에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맞다면, 그리고 지금 원외로 쫓겨나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는데 다시 국민들 그리고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중부대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청년 6명에 대한 입장은 최소한 잘못했다든지 그 6명한테 우린 잘못한 거 없다든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최장 끝판 오늘 두 번째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시원하게 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판다고 열심히 팠는데 많은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게 사실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해야 저희들이 또
어떠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저희가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뭐 후원 저희들 해주시고요. 제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들 진실을 파헤쳐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